네. 자, 이번 코너는 종목 선택의 달인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달인이요? 네. 달인이 되길 기대하죠. 네. 자, 우스갯소리 한마디 했는데 시장이 참 엇갈립니다. 네. 앞서 계속 다루긴 했는데 뉴욕이 급락하면은 오히려 잘 이겨내고 뉴욕이 급반등하면은 또 심드렁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이렇게 정해봤어요. 손등과 손바닥. 어떤 이게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손등하고 손바닥은 붙어 있죠. 네. 뒤집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손등은 사실 이렇게 뒤로 젖히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을 잡아야 되니까 네.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손등으로 보면은 어려운 거고 잘 해석하면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실 분노의 역류로 할까 하다가 분노의 역류는 백드래프트라 그래서 이제 화제 영화잖아요. 근데 제가 논하는 바는 자본의 역류. 네. 그래서 캐리 트레이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바라보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어제 유가가 출렁거리고 네. 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들어보셨을까요? 삼저 시대 이런 거.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가 떨어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쵸. 다만 관련된 상품이 조금 구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슈가 그렇지. 기름이 낮고 유가가. 네. 또 그리고 금리도 금리도 경쟁적으로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환율이 좀 높으니까 네. 통화 가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지금 더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와 그다음에 유가 이슈가 순간적으로 덮여버리면은 자본이 확 밀려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미국 재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편다 그러잖아요. 감세. 네, 맞습니다. 네, 뭐죠? 급여세에 대해서 급여세를 깎아준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주가지수 선물이 미국이 조금 약세를 나타내는 것은 심드렁한 거죠. 저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일단 계획이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감세를 하게 되면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써야 되는 돈은 있다라면은 그만큼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럼 미국도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도 채권을 산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죠. 빚이에요, 빚. 그러면 이자를 적게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금리를 낮춰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달러 리보 금리가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상징이 굉장히 큰 의미죠. 그럼 이게 금리가 낮으면은 이걸 차입해가지고 조금 이익을 더 주는 쪽에다가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국내에서는 91일짜리 CD, 네. 3개월짜리 CD가 1.4%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캐리 트레이딩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 손등으로 볼 거냐, 손바닥으로 볼 거냐. 지금은 손바닥으로 움켜쥐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지금 겁니다. 다 연결고리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이게 현재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돌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유럽의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이 대응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이 갈리고 또 유럽의 유가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속 채권 금리 시장, 채권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환율 이야기는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환율과 금리 그리고 또 원자재. 주식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고리를 찾는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계속 좀 풀어드리려고 쉽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또 네. 가죠. 국내에서도 보면 뭐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은 팔지만 채권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있더라고요. KP몰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요. 네. 네, 많이 사고 있어서 오늘 또 투자 아이디어와 연관 기업도 찾아봐야 되겠죠.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꺼진 바이오. 꺼지진 않았는데. 제약바이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걸 하려다가. 가봅시다. 제약 바이오주를요, 저는 그렇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시장이 많이 출렁였고 좀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메리트가 있는 제약 바이오가 성장주로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 기준이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벤트가 발생한 게 사람들의 생활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자본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섹터라는 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제 임상 실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굴곡이 맞아요. 있었지만 네. 한 번 더 금리가 낮으면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뭔가 고수익을 쫓는단 말이죠. 어차피 꽝 될 거 복권이라도 한번 긁자.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데 하여튼 꿈을 그런 먹는 주식인 고성장주가 바이오를. 네. 부각을 받아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이 고성장주는 차입을 또 많이 해온다고요. 이렇게 개발하기까지는 이제 증자 이슈도 네. 있고 한자로. 근데 그런 재무적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주목받는데 가장 주목이 되는 이런 기업들.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뭐 CMO이기도 네, 그렇죠. 기업이기도 하고 또 제약 바이오에서는 가장 매출이 잘 잡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삼성 바이오도 오히려 은근히 많이 지금 강해요.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도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도 이슈가 많죠. 네. 금년에 거 많이 저는 보시잖아요. 계속 이제 셀트리온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이고 또 차트를 보면은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동국제약도 하나 은근슬쩍 껴 넣어봤어요. 잘하셨네요. 네.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고 역시나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성장주처럼 쭉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단 좀 뚜벅뚜벅 안정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과 함께 엮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국제약은 이슈가 많아요. 많은 기업이 좋은 이슈입니다. 차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진짜 안정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국제약은 한번 권해드리고 네, 네. 싶어요.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뭐 이슈도 많고 하여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것도 이제 시장이 이제 종목 선택이 어려울 때, 네. 이럴 때 볼 수 있는 ETF 상품이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네. 또 펩트론, 개별 또 올리펙스, 보면은 나이백. 네. 펩트론과 올리패스, 나이백. 어제 이제 뭐 부광약품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 네. 또 오늘 이뮨메드가 있어요. 비상장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로젠이라든지 SV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듯이 계속 그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 넘어서 네. 기술 수출하는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좀 볼 수 있죠. 펩트론, 그래서 올리패스, 나이백은 이제 어제 실적 나왔는데 성장이 이제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주골 이슈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주저앉는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사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잇몸 치주골 이식 재료가 이 나이백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백 네. 재료가 여기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쓰는 제품에 대한 거는 한번 관심을 둘 만한 네. 워렌 버핏도 자기가 많이 먹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코카콜라의 체리콕은 주식을 사잖아요. 그것도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네. 연관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 치료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국내 기업들이 직접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 예방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총 보니까 협회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사 15곳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개발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예방 백신으로 유명한 기업으로는 제가 지금 상장사만 적은 건 아니에요. GC 녹십자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있는데 이를 필두로 이제 따라가는 기업들이 많고 지금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쪽이 있고 또 기존 의약품에서 효능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그런 기업이 좀 갈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이뮨메드는 이제 상장사는 아니지만 SV 인베스트먼트 등이 이 투자를 지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뉴틸렉스 오늘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셀리버리나 코미팜 이런 종목들이 네, 관련 기업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또 뭐 있나? 아니요. 없어요? 여기까지? 네. 서로 몰라요. 잘 준비한 거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개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셔야 돼요.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슈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네. 뭔가 신청을 했다라 많은 것으로만은 이제 그 주가가
주목을 받아갖고 그럼요. 확 뜨잖아요. 네. 근데 실제 식약처에서 밝히는 내용들을 꼭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제 식약처에서 보면은 코로나19의 진단업체는 42곳이 있고 긴급 사용 승인은 64건이 신청은 됐어요. 그중에 19건이 검토를 완료했고 4건은 승인이 됐는데 나머지는 부적합한 것들도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옥석을 잘 단순히 가려야죠. 신청만으로 그리고 또 개발 추진만으로는 하지는 말고 네. 옥석 구별 잘 하셔야 된다. 하나의 트렌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쪽에 우리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워낙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은 앵커가 뒤에 2부에서 네. 종목 달인의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